자, 이제 5학년 1학기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 5학년 1학기에서는 대화와 공감이라는 내용이 첫 번째 단원으로 나오네요. 우리 5학년 2학기에서도 공감하며 대화하기 나왔었지? 자, 이제 되게 비슷한 내용이 겹쳐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는 겹친 내용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대화의 특성. 여기서는 대면 대화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면 대화. 대면 대화는 서로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대면 대화죠. 그러면 이 대면 대화는 대화를 하다가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볼 수 있대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말해야 되는 거. 여기서 우리 기억나는 단어 있지요? 뭐야? 공감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대면 대화는 비대면 온라인 대화보다 장점이 표정과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대면 대화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는 요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대화를 할 때 우리 이러한 자세 조금 신경 쓰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칭찬하는 것. 칭찬에 관련된 속담 하면 선생님 요거 기억나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요 속담 한번 써 놓으시고요. 요거는 교과서에도 실린 속담이니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면 칭찬에 관련된 속담이다라고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근데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되래? 요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칭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된대요. 넌 착한 아이야. 넌 참 바른 태도구나. 이렇게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너는 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했지? 그때 선생님이 또는 친구가 너무 감동받았어. 그 자세 너무 칭찬해.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자세하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게 잘 아는데도 말이 잘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모든 것이 결과주의죠.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00점은 100점, 100점 맞았네. 잘했어. 이거는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내는가? 그 과정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과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우리는 칭찬을 어떤 내용을 해야 된다?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된다. 그다음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 설명하는 칭찬해야 되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 네.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것들은 대화하는 그 자세에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칭찬하는 방법 배워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나왔네요. 조언과 공감 나왔습니다. 아까 조언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는 말이었죠.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는 게 조언이 될 것이고요. 자, 조언 나오면 충고라는 단어도 같이 나올 텐데 이 충고란 잘못된 점을 잘못된 문제를 고치도록 말하는 것. 이것이 충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언 도움이 되는 말, 충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게 해주는 얘기.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 그 다음에 공감, 5학년 이야기 1단원에서 공감 나왔으니까 이젠 알겠죠? 타인의 감정, 타인의 의견, 타인의 주장.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이 공감이다. 자, 1단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작품을 감상해요. 여기 작품을 감상해요에서는 유관순의 전기문 나왔어요.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작품이 시가 있었는데요. 그 시에서 출렁출렁이라는 시 기억나나요? 출렁출렁. 이 출렁출렁 이 길을 잡아당기고 싶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한 시인데요. 길을 잡아당기고 싶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길을
잡아 당기고 싶은 상황. 너희들 이거 작년에 공부한 거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출렁출렁 길을 언제 잡아당기고 싶냐? 첫 번째, 지각했을 때. 지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학교 빨리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학교가 내 앞에 오게 길에 확 잡아당기고 싶대요. 두 번째, 춥고 배고파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을 때. 그때 또 길을 빨리 잡아당기고 싶고. 세 번째, 갑자기 네가 보고 싶어 할 때. 이때도 길을 잡아당겨서 너에게 안기고 싶다라고 쓴 시가 이 2단원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 작품을 감상해요에서는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경험을 떠올리며 이것도 5학년 2학기 때 나왔었죠? 자,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요 라는 5학년 2학기 단원이랑 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쉽게 이해한다, 생생하게 느낀다, 인물의 마음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언극이라는 게 있는데 무언극이 뭐냐? 대사가 없는 거예요. 없을무 말씀언, 즉 대사 없이 오직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하는 연극이 무언극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을 무엇으로 한다고? 표지지나 몸짓으로. 이것으로 내용 전달하는 것이 무언극이다. 3단원으로 갑니다. 자, 3단원 진짜 중요한 단원. 5학년 1학기가 10단원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3개 정도 되게 문제로 낼 수 있는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글을 요약해요라는 단원입니다. 글을 요약할 때는 글의 종류와 구조에 맞게 요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글의 종류가 저번 시간에 배운 논설문이다. 그럼 글의 종류, 그 구조가 뭐였었지? 서론, 본론, 결론이었었죠? 그럼 요 구조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요약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에요.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야. 그럼 설명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잘 설명을 해야 돼. 그 대표적인 설명 방법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비교, 대조, 열거. 자, 비교는 뭔데요? 엄마, 나 걔랑 비교하지 마. 그 비교가 아니야. 여기 설명 방법에서 비교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토끼하고 호랑이가 있네? 서로 다른 두 대상이지? 둘 다 동물이야. 이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하는 게 비교이다. 잘 듣고 있어, 지금? 수업 듣고 있니? 음. 유빈이 어디 갔어요? 서연이는요? 알겠어요. 자, 이제 대조야. 대조는 비교랑 반대야. 뭐래?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차이점, 즉 다른 점을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토끼는, 호랑이는 둘 다 동물이었지만 토끼는 초식, 풀을 먹어요. 호랑이는 육식, 고기를 먹어요. 네, 이게 먹는 이제 대상이 다르다. 그다음에 열거는요. 어떤 대상의 특징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겁니다. 쭉 늘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호랑이를 내가 설명하겠어요. 호랑이의 특징은 고양이과 동물이고 표면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수명은 한 10년 정도 산다라고 우선순위 없이 그냥 쭉 늘어놓고 있죠. 이게 바로 열거이자 나열의 설명 방법입니다. 근데 3단원에 또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던데 그게 뭐냐면 다보탑과 석가탑. 자, 둘 다 탑이에요. 그럼 두 대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둘 다 국보이다. 그리고 둘 다 재료가 화강합니다. 불국사에 위치해 있다.
호민신라 문화재다. 자, 이런 공통점이 무슨 설명 방법? 비교의 설명 방법으로 쓰여졌어요. 그럼 이제 두 대상의 차이점 볼까? 나보탑은 화려해. 장식. 그 돌의 화강암의 표면에 장식 무늬가 많아. 근데 석가탑은 소박해. 단순한 세련미가 있대요. 이게 디자인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보탑과 석가탑도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이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다음 내가 몰랐던 정보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쭉 쓴 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설명문입니다. 몰랐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설명의 내용이 정확하냐, 또는 내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 이제 요약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요약이라는 거는 글을 정독한 후에 요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항상 뭘 찾아? 중심 내용을 찾아야 돼요.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이 선택이고 그 밖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 만약에 부연 설명, 구체적 예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제. 그래서 3단원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글 또 하나,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또 갖고 왔어요. 어류의 여러 기관에 대해서 설명한 설명문이 있습니다. 자, 어류는 아가미,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꼬리, 지느러미 등등 구성하는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분석의 설명 방법과 그리고 그 해당하는 기관의 특징을 쭉 늘어놓는 열거, 이 두 가지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어요. 직업과 옷 색깔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문입니다. 이 설명문에는 의사는 간호사는 주로 흰색, 요리사도 마찬가지고 왜? 위생을 중요시 여기니까. 법관에서는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그래서 모든 색깔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검은색. 그다음에 군인은 주변에 띄면 안 되니까 주변과 비슷한 환경색, 환경과 비슷한 색. 자, 이렇게 글을 설명해 놨고요. 보면은 특징을 쭉 늘어났겠죠? 그래서 열거의 설명 방법입니다. 가야금과 검은고라는 글도 있었어요. 딱 봐도 물론 설명문이지만 어떤 설명 방법이 들어가는지 감이 오지 않나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 자, 다 쓰면 얘기하세요. 다 쓰면 손가락 한번 들어주세요. 서연이 다 썼고, 유빈이 다 썼고, 세훈이 다 썼어. 오케이. 자, 이제 4번. 또 문장 성분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5학년 1학기 때 문장 성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5학년 2학기 때도 문장 성분 나오고, 6학년 1학기 때도 개정된 내용에서도 문장 성분 나왔죠. 중요하네. 자,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이 문장 성분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지? 최소한의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특정 문장 성분이 빠지면 그 문장을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문장 성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라는 것은 주체, 즉 행동하는 주인공. 주체가 무엇이에요? 행동하는 중심 소재, 중심 존재. 그래서 무엇이, 문장에서 무엇이 또는 누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술어, 움직임 또는 상태, 성질, 즉 풀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끝에 뭐뭐다 이렇게 끝이 나죠? 자,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먹는다, 뭐를 먹는데 밥을 이렇게 동작의 대상 이런 것들이 목적어가 되고 선생님 얘기했죠? 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목적어가 된다.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볼 거예요. 휴대폰이 내 하루를 지배했다. 자, 이렇게 문장이 있다 칩시다. 주어가 뭐야? 휴대폰이. 지배했다. 서술어. 무엇을? 내 하루를. 하루 종일 핸드폰 봤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문장 성분 확인해 보았어요. 자, 문장은 성분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지. 호응을 이루어야 돼. 즉, 앞에 말과 뒤따라오는 것이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게 호응인데, 예를 들면, 우리는 빵과 우유를 마셨다라고 칩시다. 자, 좀 어색하죠? 딱 어디서 어색한 거 느껴져서요? 빵은 마실 수가 없죠. 이 우유를에 대한 서술어는 있지만 빵에 대한 서술어는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문법적으로 수정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게 호응을 주어와 서술어에 호응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자, 3번이야. 그러면 호응관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야.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다라는 단어의 기본형에서 우리말에서는 또는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가 되죠. 그래서 갔다 또는 먹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맞춰줘야 되고 높임의 대상 아버지 가라는 이 단어를 깨서라는 높임의 조사로 바꾸고 하다라는 단어에서 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높임의 표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은 누나가 동생을 업었어요. 동생이 이제 기어다니는 동생, 아주 애기 동생인가 봐요. 누나가 동생을 지금 현재 업었습니다. 누나가 한 행동이죠. 근데 여기서 업힘을 당한 주어는 누군가요? 동생이지.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에게 또 다른 똑같은 의미지만 당하는 주어, 즉 어떤 행동을 겪는 주어를 강조한다면 동생이 누나에게 업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업었다를 업히 얻다, 즉 히라는 단어가 추가가 된다는 거지. 이게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피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대신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누나가 동생을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이제 업은 거예요. 우리가 업으려면 힘이 들죠. 이건 누나가 그냥 동생을 업은 행위다.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누나한테 업힘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 이때는 히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4단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한다면 자, 1단원은 지금 공감, 칭찬하는 방법. 2단원은 저기 뭐야 출렁출렁 언제 줄을 잡아당기고 싶은지. 3단원에서는 중요한 거
글의 종류와 구조에 맞게 요약하는데 설명하는 방법 꼭 알아야 돼요. 설명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3단원에 들어가 있는 교과 내용 중에 설명하는 방법 정리해 놓은 거 꼭 체크해 주시고 4단원 문장 성분 다시 한번 나왔어요. 이 문장 성분과 그 다음에 호응 관계가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높임이 나타날 때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동작을 당하는 주어한테는 어떤 단어가 추가되는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5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와, 5단원 또 중요한 거 발표. 아, 한 해 걸려서 2년마다 선생님이 보는 것 같아. 이 동영어하고 다이어. 자, 동영어 다이어. 오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동영어 같은 경우는 무슨 뜻? 형태만 같아. 하지만 뭐가 달라? 뜻이 달라. 이게 동영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1번, 우리 2번. 자, 이렇게 사전에서 단어 옆에다가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게 이게 동영어라는 표시거든요. 이 여기서의 우리는 우리 가족은 행복해. 자,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2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공동체가 아니라 동물을 가둬놓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동영어가 되는 거예요. 또 동영어에서 벌이라는 단어도 보자. 곤충의 벌이 있고요. 에 하는 곤충의 벌. 그 다음에 형벌. 너 벌 받을 거야. 형벌. 그 다음에 옷 한 벌 주세요. 단위를 나타내는 거. 어때요? 곤충, 죄, 그 다음에 숫자 단위 나타내는 거. 전혀 의미가 중복되지 않죠? 이것도 동영어로서 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의 다이어 동영어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중심 의미가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럼 다이어인데 정말 전혀 생뚱맞다. 의미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동영어라는 거. 자, 다이어를 볼게요. 다이어를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더라고. 한 낱말에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하는 게 다이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풀다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자, 풀다. 예를 들면 신발 끈을 풀다. 문제를 풀다. 오해를 풀다. 자, 여기서 풀다라는 거. 지금 신발끈. 이거 매듭이죠? 매듭을 지금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문제. 의문이었는데 이게 풀렸습니다. 오해. 마음에 응어리였는데 풀렸어요. 뭔가 이 풀다라는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스르륵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중심 의미가 다 섞여 있군요. 그래서 풀다는 다의어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쉬운 5학년 1학기면 아직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로 사고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출제가 될 거지만 우리는 또 예원을 준비하기 때문에요. 조금 어렵게 또 접근해 봤어요. 쉽게 한다면 이런 것도 있지. 쓰다. 입맛이 쓰다. 그다음에 글자를 쓰다. 모자를 쓰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쓰다 이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다의어이면 1번, 동형어이면 2번. 자,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지금 내가 선생님이 쓰다라고 해고선 입맛, 글자, 모자 이렇게 세 개를 쓰다라고 했어. 자, 다이어라고 생각하면 1번, 동형어라고 생각하면 2번. 해봐. 자, 서연이 2번.
유빈이 2번. 세범이는 2번.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입맛, 미각적인 거랑 글자 쓰는 거랑 모자 쓰는 거 전혀 중심음이 연결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동영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어이다. 자, 이 동영어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다이어. 만약에 손에 관련된, 신체의 손에 관련된 건데, 신체의 손, 우리가 팔에 달린 이 손, 그 다음에 일손, 일손이 부족해, 그 일손, 그 다음에 걔는 손이 크더라, 씀씀이.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신체의 손하고 주변 의미가 연결성이 있는 다의어이다 아니면 단어의 형태만 같은 동형어이다. 1번, 2번. 손 들어봐봐. 손. 손이 아파. 일손이 부족해. 손이 크더라. 잘하네요. 맞습니다. 다이어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 손으로 돈을 지불하고 손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손이라는 신체의 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은 손에 관련된 다시 쓸게. 신체의 손, 노동력, 그다음 씀씀이. 요거는 다이어로 쓰인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이어 동영어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주장과 근거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장과 근거 했었지? 주장이라는 거는 내세우는 생각이다. 그 다음에 근거라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이다. 이유 이렇게 쓸게요.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장을 했을 때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면 적절한 근거가 많을수록 당연히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근거의 타당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질 겁니다. 자, 6단원으로 갑니다. 어때? 너무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 자, 토의야. 토의는 협력하는 말하기예요. 그래서 토의의 절차라고 하면 5학년 1학기에서는 이 토의의 절차가 나왔어요. 그럼 5학년 2학기에서는 의견 모으기, 의견 조정하는 어 의견 뭐였었지? 의견 조정하는 단계. 이게 5학년 2학기에 나온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무엇이든 주제부터 정하고 각자가 준비한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의견 모으기가 의견을 조정하면서 의견을 좁히는 거예요. 그럼 의견 조정하는 단계 복습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뭐부터 해라? 문제 파악해라. 두 번째,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져. 세 번째가 결과 예측해라. 네 번째가 반응을 살펴라. 그래서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단원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 지금 개념 정리하다 보니 정리가 되네요. 자, 토의에서는 이 토의의 절차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행문을 써요. 이것도 나왔었지. 6학년 1학기 나왔었지. 기행문이라는 것은 여행 가서 간 곳과 체험한 것을 쓴 글. 이게 기행문인데, 자, 여정, 어디를 갔는지 장소 쓰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 쓰고, 감상을 쓰는 게 기행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과정, 보거나 들은 것, 느낀 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니까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여행했을까? 그 목적과 날씨는 어땠으며 걸린 시간과 여행 일정 이거를 이제 처음에 소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하면서 경험과 겪은 일, 새롭게 안 사실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고요. 전체적인 감상, 반성 또는 아쉽거나 바라는 점, 계획 이런 것들 감상을 주로 끝에 넣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를 위해서 8단원 발표. 5학년 1학기에서 형태소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단원인데 낱말을 만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낱말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것이 5학년 1학기에 등장하고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에도 없어요. 이건 5학년 1학기 15년 개정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원에서는 참 잘 나오는 단원이고요. 낱말의 종류. 자, 낱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단일어고 하나는 복합어이다. 자, 단일어는 단어의 뜻이 하나이며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는 단어이다. 이렇게 쓸게. 단어의 뜻을 잃어버림. 복합어는 또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파생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합성어라는 게 있어요. 파생어는 뜻에다가 혼자서는 쓸 수 없는 단어가 그 뜻에 붙어버리면 뜻을 더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걸 파생어라고 해요. 합성어는 뜻과 뜻이 있는 단어들이 결합해서 네, 단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단일어 나누면 본래의 뜻이 없어져서 나눌 수 없는 낱말. 여기 보면 다 쪼갤 수 없는 말이지. 복숭아, 자두, 수박. 이거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한 개의 덩어리. 이런 것들이 단일어예요. 그럼 복합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것 또는 뜻에다가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것,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것. 고추잠자리 볼게요. 이 고추잠자리에 보면은 꼬리 부분이 빨갛죠? 그래서 이 빨간색 고추 플러스 잠자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뜻과 뜻이 결합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지프로 만든 심이에요. 이것도 뜻이에요. 합성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장에서 셋, 자, 요 단어 한 개만 문장에 쓰여진 적 있나요? 없지요. 이거는 문장에 혼자 쓰일 수 없는, 즉, 노랗다라는 단어에 붙어야지만 의미가 형성이 되는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샛노랗다라고 하면 아주라는 의미가 생겨버려요. 아주 노란 거. 새빨개. 얼마나 빨간지 알 수 있죠? 샛노래. 아주 노랗다는 거죠. 고생, 헛이라는 단어도 문장에 혼자 쓰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보람 없는 의미가 이 고생의 단어에 들어가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생. 헛고생했네. 훗, 마찬가지야. 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 사랑이라는 뜻에 붙어버리면 풋풋한, 처음 한 사람, 처음 느낀 사랑, 첫사랑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단일어와 복합어를 공부하는 게 9단원입니다. 8단원입니다. 그래서 8단원 다시 한번 단어로 본다면 호박, 사랑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호박과 사랑에 에라는 글자, 풋이라는 글자가 붙어버리면 그 뜻을 더해주는 말이 생겨요. 애호박 같은 경우는 덜 익은 호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풋사랑, 풋풋한 사랑, 처음 느껴서 풋풋한 사랑. 자, 호박처럼 생긴 마차, 첫 번째 안의 사랑. 이거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성어. 요거는 파생어, 요거는 합성어.
얘들아, 요거 낱말의 종류 좀 이해됐어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이게 시험에 조금 선생님 자주 본 단원이기 때문에 얘기했어. 이 개념 수업은 절대로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 이제 개념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그 단원의 문제로 들어가야지 이 개념 수업을 했다고 해서 그 입시 공부가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파생어 한번 선생님 적어볼게요. 소리, 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꾼이라는 단어는 혼자 쓸 수 없는데 이 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거 지울게. 그 꾼은 전문적이거나 그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게 꾼이야. 나무꾼, 나무를 잘 베는 사람. 이제 심술쟁이. 쟁이는 그런 성질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욕심쟁이, 심술쟁이. 이번에는 옹기를 만드는 장이가 있어요. 자, 쟁이가 있고 장이가 있지. 장이는 기술자야.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꼭 적어 놓으세요. 다 적었으면 손가락으로 표시. 유빈이 적었고,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중간 점검. 우리 글쓴이 주장 이거 중간 점검했나? 자, 글쓴이 주장에서는 다이어와 동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다이어와 동용어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것으로서 동형, 형태만 동일할 뿐 의미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 다이어, 한 낱말이 꼬리처럼 여러 가지 뜻을 달고 있는 것. 한 개의 단어가. 그래서 이 다이어는 요 의미에 묘하게 중간에 연결되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장과 근거. 주장은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 그 내세우는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해. 객관적인 근거.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가 많아질수록 주장은 설득력이 생긴다. 토의. 우리가 5학년 2학기에서는 토의 중에서 의견 조정하는 순서를 공부했는데요. 그 전에 토의의 순서가 더 중요하겠죠? 주제 정하고 사람들의 각자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의견을 조정하면서 최선의 의견을 정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 기행문, 자, 여행에서 쓴 글, 그래서 기행문과 견학기록문 모두 이 세 가지 요소로 써야 된다. 기행문의 구성 요소가 처음, 중간, 끝이라면 시작할 때 이런 내용, 중간에 이런 내용, 이제 끝에 감상 위주로 쓰면 된다. 자, 8단원. 다이어 동용어만큼 중요한 단원. 낱말은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본래부터 뜻이 한 개인 단어가 단일어, 뜻과 뜻이 만나서 생긴 단어 또는 혼자 쓰일 수 없는 말이 혼자 쓰일 수 있는 뜻에 붙어서 생긴 파생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복합어라고 하는데, 자, 복합어는 이런 식으로 고추 잠자리 뜻과 뜻, 지푸로 만든 신 뜻과 뜻, 셋 노랗다 셋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노랗다에 붙어서 의미가 아주라는 의미가 생겼구나. 헛 혼자 쓸 수 없는 단어가 고생이란 단어에 붙어서 의미 없는 고생이 됐구나. 훗 사랑이라는 뜻에 붙어서
풋풋한 사랑이 돼버렸구나. 그 밖에 꾼이라는 요 단어는 혼자 쓸 수 없지만 소리, 나무 이런 거에 붙으면 전문적이거나 그것을 자주 하는 사람, 쟁이는 성질이 독특한 사람, 장인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9단원, 10단원 이제 두고 있죠? 네,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똑같이 우리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고 새롭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보를 전달 못 받았어요. 근데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정보를 전달받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은 당연히 내세우는 의견,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설득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글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알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되어서라는 글인데요. 자, 겪은 일을 글로 쓸 때는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경험. 그래야 호기심을 느끼겠죠? 이게 이제 독자의 흥미 유발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잘 드러나야 돼. 주제라는 것은 중심, 생각.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한 거지? 라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야기를 쓰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3번 나왔네요. 글 쓰는 과정.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수정. 이것이 5학년 1학기에서는 계획하기, 내용 정하기, 개요 짜기, 글쓰기, 고쳐쓰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어? 계획하기는 그대로야. 내용 정하기는 내용 생성하기로 바뀌어.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로 바뀌고 그 다음 글쓰기는 표현하기로 바뀌죠. 고쳐쓰기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도 담은 내용은 그 안에 중심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까지 정말 핵심만을 짚어보았는데요.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훑어봅시다. 자, 훑어볼게요. 자, 대화. 이때는 대면하는 대화를 설명하는 거지. 대화를 할 때에는 칭찬하는 방법을 알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칭찬은 분명하고 자세하고 과정, 설명,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이 좋대. 물론 말을 할 때는 조언과 충고와 공감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 근데 조언이라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충고는 좀 잘못을 일깨우는 것,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 자, 작품 감상에 의해서 출렁출렁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상황에서 뒤를 잡아당기고 싶은지 정리했고, 요약하는 방법에서 글을 설명하는 거, 요 방법, 설명하는 방법 시험에 잘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기. 그래서 비교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다른 점, 특징을 쭉 늘어놓는 것은 나열, 열거. 자, 요약할 때 중심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과서에 실린 글의 중심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5학년 1학기 교과서 있나요? 있어야 될 텐데.
문제집 읽으면서 살펴보시고 문장 구성하는 성분에서 이것도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겠죠? 호응과 문장 성분. 그다음에 요 5단원부터는 뭐 한 두 번, 세 번 선생님이 정리했기 때문에 네,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5학년 1학기에서부터 6학년 1학기까지 다 정리 한번 해봤거든요. 자, 친구들아, 요거 음소거 한번 해지하고 도움이 됐나요? 좀 정리가 돼요? 그래? 네. 고마워. 자, 이제 일요일 날 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바로 필기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들 많이 틀렸던 단어 다시 펼쳐서 어떤 단어는 왜 틀렸는지 이 개념 공부한 거를 되짚으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수업 카리로 특강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